산림과 인간의 관계. 우리가 숲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자연이라는 큰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나무와 풀을 직접 기르고 돌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숲을 바라보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숲은 단순히 자연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씨앗 하나가 떨어지고 작은 싹이 올라오고 그 주변에서 풀이 자라고 그 풀 사이로 곤충이 살고 그 곤충을 먹는 새가 찾아오면서 숲이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나무와 풀을 기르는 사람은 이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숲은 단순히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인류의 탄생과 숲.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숲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처럼 집도 없고 도시도 없던 시절, 인간에게 숲은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숲은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열매와 뿌리, 식물과 동물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또한 숲은 인간에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인간은 맹수보다 빠르지 않고 날카로운 발톱이나 송곳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숲 속에서 나무와 풀 사이에 몸을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숲은 인간에게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 공간이었습니다. 나무를 기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사실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숲은 그 자체로 거대한 보호막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숲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변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숲을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숲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동시에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공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인간에게 숲은 존중과 의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점차 숲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숲을 개간하고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어 사용하고 연료로 나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숲은 점차 자원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때로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를 베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숲을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은 자연을 이용하는 것과 자연을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과 숲.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숲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목재가 필요해졌습니다. 집을 짓는데도 나무가 필요했고 도구를 만드는데도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불을 피우기 위한 연료도 대부분 나무였습니다. 만약 숲이 없었다면 초기 문명의 발전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무를 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숲은 인류 문명의 보이지 않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명을 이야기할 때 도시나 강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 도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숲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화와 숲. 숲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원만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숲은 인간의 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새들의 소리, 숲의 풍경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자연을 모방하는 문화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에서도 자연의 구조를 본떠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나무와 풀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사람들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관찰하다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문화가 결국 자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과학의 등장과 변화. 약 100년 전부터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의 원리를 밝혀내고 그것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뉴턴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더 이상 두려움과 존중의 대상만이 아니라 인간이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화의 영향. 과학기술의 발전은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시는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생활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커질수록 인간은 자연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인간의 모습은 마치 동물원 속 동물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기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도시에서 사람들은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와 자연의 단절. 산업화는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과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대부분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학 섬유로 만든 옷이 대부분입니다.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계절에 따라 나는 음식을 먹었지만 지금은 냉장 기술과 유통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든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인간을 자연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숲의 가치. 하지만 최근 들어 사람들은 다시 숲의 가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단순히 목재를 얻는 곳이 아니라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물을 저장하고 다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숲을 직접 가꾸고 돌보는 사람들은 숲의 이러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고 키우는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어린 나무가 되고 큰 나무로 성장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무를 기르는 사람들은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게 됩니다. 숲과 인간의 미래. 오늘날 우리는 숲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숲을 이용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숲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숲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숲과 인간의 관계는 공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를 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숲은 관리의 대상이기 전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숲을 잘 가꾸고 지켜나갈 때 숲 역시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은 다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